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에서 동네 책방 오브덕을 운영하고 있는 지간서가 매니아 주하율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강연을 주최하는 지간서가를 소개하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멈출지 볼간의 지간서가는 바쁜 일상 속의 생각을 잠시 쉬고 마음의 눈으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는 지혜, 성찰, 입문을 위한 입문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지자체와 SK가 지원하고 재단법인 지간이 기획하는 지간서가는 서울대학교 인문확산지원센터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울산대공원 지간서가를 시작으로 지간서가의 인생 테마를 만날 수 있는데요. 울산대공원은 관계, 장생포는 일, 서남호수공원은 나이듦, 유니스트는 명상, 울산시립미술관은 아름다움, 장진 호수공원은 영감, 여주 개태마을은 극복, 안동은 몸과 마음, 수원 지간서가는 행복, 마지막으로 울진 금강송숲 지간서가는 숨과 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간서가는 책과 배움을 좋아하고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 공간입니다. 인문학을 통해 함께 성장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간서가 매니아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지간서가 매니아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간서가에서 진행되는 강연은 지간서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시며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간서가 유튜브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진행하는 지간서가 지역을 읽다는 지간서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가는 강연이기도 한데요. 재단법인 지간은 지역의 지간서가를 완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은 선정된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공간적 조사를 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 인문 공간이 필요한지 또 어떤 인문 정신이 필요하는지에 대하여 컨셉 수용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 해당에 잠자고 있는 공연 장소를 찾으면 거점 발굴위원회가 공공이익이 적합한지 조사를 합니다. 이후 공간이 선정되면 SK가 기부하고 건축사 사무사를 이용해서 공공의 공간을 설계하고 서울대학교 인문확산센터 성혜영 교수님과 여러 인문학자와 함께 책과 강연 등 마음이 행복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을 만들면 인문 복합 문화 공간 지간서가가 완성됩니다. 이 강연은 지간서가를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지역조사 부분으로 사이트 엠페이지 박성진 대표님을 모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간서가 지역을 읽다 울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을 읽다 울진편 박성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트 홈페이지의 박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지간서가 지역 리서치 두 번째 시간이고요. 3주 전에 경기도 수원시를 첫 번째 대상지로 지역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갑자기 좀 도시의 규모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경상북도 울진군을 대상으로 지금 2023년에 진행했던 지역 리서치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이 자리에서 그리고 주 대표님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이제 지역 리서치 작업을 했던 적도 23년이고 그리고 울진군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요. 제가 알고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외에 또 그 지역에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주 대표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미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미처 읽어내지 못했던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둘의 오늘 호흡을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과 같이 지역 리서치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지역 리서치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실 그 지역의 지도나 위성 사진들을 좀 살피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의 어떤 자연 지역이나 어떤 도시 환경의 구조 같은 것들을 뭐 그 답사하기 전에 이제 위에서 살펴보면서 구조를 익히는 작업을 하는데요. 울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도시화된 지역으로 좀 그 위성 사진을 캡처하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산과, 네, 바다, 네, 그리고 그 천으로 이루어진 도시더라고요. 네, 갇혀 있어요. 네, 네, 그 안에 감싸서.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울진 같은 경우는 전체 땅 면적의 80% 이상이 네. 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지는 전체의 1%가 안 되는 네, 상황으로 엄청 굉장히 좁은 맞아요. 대상지를, 그러니까 좁은 도시와 지역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프롤로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뭐, 저희가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사립도서관.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나의 도시가 구성이 되고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와 철도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은 문화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을 위해서 꽤 중요한 시설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쇼핑이나 상업 활동을 위해서 대형 마트들이 사실 어느 도시를 가나 하나씩은 꼭 입점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영화 또한 오늘날 중요한 문화 생활 중에 하나이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슈퍼차지도 전기차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렇게 테슬라로 대변되는 어떤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의 이동성을 규정을 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어디 살든 이동하든 이 전기차 충전소가 꽤 중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어느 도시든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울진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시설들이 울진에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철도는 생겼습니다. 네, 울진역이 맞습니다. 개통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2023년에 저희가 이제 지역 맞아요. 리서치 할 당시 동해선이 네, 아마 맞아요. 이제 공사 진행 중이었고, 맞아요. 그게 동해선이 아마 네, 2024년에 완공된 지 완공이 얼마 안 됐나요? 됐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본적인 교통과 이동, 그다음 문화생활, 그다음 이제 교육,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도시 교류 등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울진엔 이런 게 없더라. 맞아요. 그럼 울진의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생활을 유지하고 어떤 공간 환경을 갖고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울진이라는 어떤 지역을 들여다볼 때 뭔가 그 지역 안의 내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만 특히 울진처럼 앞서 보여드린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는 뭔가 필연적으로 이게 주변에 있는 도시와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의존적 상황에서 좀 도시적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리서치는 울진 안에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울진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울진이 아니라 울진과 관계 맺고 있는 울진 바깥쪽에 있는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울진 인사이드와 울진 아웃사이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울진을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울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울진 인사이드, 울진 내부의 상황을 좀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오른쪽 화면 보시면 제가 대표적으로 울진에 이런 곳도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장소 6곳들을 모아놨는데요. 생각 외로 굉장히 생경한 풍경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 6군데 중에서 이제 잘 알고 계시거나 가보신 곳이 있을까요? 저는, 다 가봤어요. 심지어 네. 원전도. 네. 원전은 이제 네. 업무차고 친구들도 여기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러시군요. 네, 풍력발전소는 사진 찍으러 저쪽을 좀 많이 가고, 네. 풍경이 좋아서. 네. 캠핑클럽도 제가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구산 해수욕장을 자주 맞습니다. 갑니다. 네. 후보학도
네. 북부항, 죽전, 마리나 다 모두 자주 가는 곳이라서 네. 역시 울산, 울진 국민 네. 인증. 네. 네. 울진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내부에를 좀 네. 네 잘 갑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울진 국민이 아니라 밖에 있는 시각으로 이런 시설들을 본다면, 울진이란 지역에 이렇게 생경한 시설들이나 풍경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구나. 특히 저희 이제 그 수도권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풍력발전소가 세워져 있는 저런 언덕의 풍경이나 네. 아니면 비상활주로라는 어떤 비행장을 음. 사실 사람들이 걸어가 볼 일은 없잖아요. 요쪽은 운동을 하러 많이 가십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는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이 되는 접근을 맞아요. 활주로라서 막아 놨기 이렇게 때문에 활주로라는 어떤 개방적인 어떤 장소가 갖고 있는 풍경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음 또 뭐 캠핑이나 말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해양 스포츠의 어떤 거점으로 네.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어떤 지방은 네 아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안을 좀 파보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적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파봤는데 좀 놀랬던 거는 울진의 전체 그 인구수가 당시 47,000명. 네. 지금과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네. 지금 아마 조금 더 줄었겠죠. 전반적으로 다 네. 지금 예. 우리나라 자체가 맞아요. 인구가 줄고 숫자가 있는 상황이기 작으니까. 때문에 네. 47,000명이었는데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48명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제곱킬로미터당 48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축구장 3개 규모의 땅에 한 명씩 살고 있는 겁니다. 울진에서. 그만큼 인구 밀도가 낮고 도시화된 지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태백산맥이나 다른 어떤 금강송들이 자라고 있는 이런 숲과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진 어, 지역이라는 것에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울진이 굉장히 외진 곳이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본 건데 울진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등이 가려울 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자기 등이 가려울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을 긁잖아요. 네. 이렇게 위로도 긁고 아래로도 긁는데 이렇게 양손으로도 긁을 수 없는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여기 너무 안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사각지대라서 긁을 수 아 없는 그런 가려운 지역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곳이 바로 울진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왼손으로도 오른손으로도 닿기 힘든 곳이 울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지역적인 환경, 이렇게 음. 산악 지역이라는 환경, 그리고 동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풍경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풍경들은 뭔가 도시의 자연 발생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뭔가 외적 자극이 같이 어떤 모종의 힘을 주면서 도시가 이렇게 문득문득 바뀌어가는 어떤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맞아요. 외부의 요소가 이제 내부의 요소와 만나서 네.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바꿔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원전이 음, 들어오고 좀 더 많이 변화가 제일 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원전이고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지금도 네.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대표님은 여기 이렇게 그 네. 2개 읍 혹은 8개 면 중에서 네.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저는 네. 울진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 읍내에 중 계시는군요. 네 저는 읍내에 삽니다. 네. 읍내. 그래서 울진은 이렇게 울진읍과 평해읍 2개 읍과 그리고 8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남북으로 긴 지역입니다. 음. 이렇게 뭔가 아래서부터 면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 자체도 북쪽이 하나, 울진읍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하나 북부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후포면 중심으로 남부 생활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어떤 생활권 중에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은 당연히 군청 소재지이기도 하고 대표님도 살고 계시는 울진읍 오 중심으로 해서 북부 생활권의 전체 인구의 한 57% 네. 정도가 몰려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울진읍과 북면, 죽변면에 그렇다 보니 많은 행정기관과 의료, 교육, 문화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울원전도 네. 바로 이쪽 후보생활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국가적인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단지 그 토착 국민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택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 사택이 북면에도 있고 북면에도 있고 울진읍 쪽에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택 규모만 하더라도 국보생활권에 1900세대 정도의 네. 사택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죽변항이라는 대표적인 항구와 뭐 관광 요소들이 몰려 있어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 그 지역 리서치를 할 때 여러 번 가봤지만 네. 처음 이제 한 2박 3일 정도 여기서 어,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답사를 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북부에도 있어봤고 맞아요. 남부에도 있어봤고, 근데 저는 북부도 좋지만 네. 남부 후프면이 또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후포도 좋아요. 저도 후포 좋아해 가지고 자주 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아닌 쪼끔 더 안쪽으로 아, 그러시군요. 들어가면은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후포 같은 경우는 이제 후포항이라는 음. 굉장히 유명한 그 대게잡이, 네 맞아요. 영덕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네 맞아요.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인구의 한 21% 정도가 지금 음. 모여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후포항에서는 또 중요한 게 어, 울릉도에 들어가는 네 여객 배편이 터미널이 네 후포항에 있는 거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울릉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후포 거쳐가지고 거기 아침에 이렇게 배 출항하기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려요. 그런 맞아요. 풍경들. 이렇게 두 가지 그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 앞으로 좀 설명을 조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울진 내부 인사이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진 안에서 어느 면과 읍에 사람들이 조금 더 몰리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조금 더 증감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그 시트에서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이제 행정구역별 인구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노란색, 맞아요. 이고요. 인구가 많이 살진 않고요. 한 1, 2천 네.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조금 진한 붉은색으로 드러나 있는 저 울진읍과 후팡입니다. 네. 근데 한때 지금은 4만 7천 명이지만 네. 한때 1966년도에 울진 네. 군에는 11만 명, 1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게다가 이제 8년도 이후 이제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났지만 여전히 울진읍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울진읍에 13,000명, 북면에 7,000명, 그리고 죽변에 6,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포에는 한 7,000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것 말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줄고 있나 늘고 있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네.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비단 이제 우울증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이 지금 소멸 위기에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줄고 있긴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울진에서도 네.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울진 네. 네. 북면이 늘고 있습니다. 아 북면이. 그 북면이. 당시에는 북면이 뭐 아주 인제 큰 증가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북면의 서서히.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건 말씀하신 아. 것처럼 그 울진 원전 주변으로 사택이 몰고 살고 있고 네 맞아요. 거기에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사하는 전입 인구들이 네. 늘어나면서 이렇게 소폭 증가했던 거 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단위가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사택이 주어지니까 어쨌든 네. 주거가 해결이 되고 네.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인프라들도 서서히 생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울진은 굉장히 행정구역상 면적은 큰데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딱 이렇게 제한적이더라라는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울진의 연령대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 보통 저희가 그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를
전체 65세 그 이상 인구가 20% 정도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울진은 지금 거의 30%가 넘는 네.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네. 네, 고령 사회로서 지금 지역의 사회적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고령화와 반대 측면에 있는 유소년 인구들이 또 어디 몰려 사는지 좀 보는 것도 그 필요해. 지역의 이동이나 사회적 상황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울진에서 그 살고 있는 그 유소년, 네. 청소년들이 거의 75% 이상이 지금 북부 생활권에서 지내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거의 그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운동하는 것도 네. 그렇고 뭐 미술이나 아니면은 뭐 피아노 이런 예체능도 그렇고 네. 그게 다 북부 쪽으로 있고 네. 남부에는 있긴 하지만은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이제 네. 어머님들이 다 북부로 다 이제 이사를 많이 오세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인제 후포항 중심으로는 어업과 관광 산업 중심으로 발달은 돼 있지만 기본적인 울진의 내부에서의 어떤 생활 인프라는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군청 소재지인 울진 읍 주변으로 제가 답사를 했을 때도 울진 군청 주변으로 이제 음. 학생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하교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요. 그쪽에서 인제 많은 가족 단위 인구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60대 이상의 인구가 꽤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60대 이상부터 거의 한 50% 이상이 음. 사실 60대, 50 네. 대부터 60대, 네. 70대, 80대 의 연령 분포를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지표로 많은 그 학자들이 지표로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국 단위에서는 그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도시 내부에서는 그 도심 공동화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여다봤을 때 울진이 그 소멸 위험 지수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영덕이나 봉화처럼 아주 진짜 좀 고위험 네. 단계는 아닌 걸로 나타났고요. 네. 맞 네, 그리고 도심 공동화 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외로 북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북면에 전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면이 도심 공동화 상황이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북면에 계신 분들이 음. 잠은 여기서 자더라도 맞아요. 출근은 다른 곳으로 인근 지역으로 많이 하시나 보다라는 아 거를 이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생활권이 그쪽에서 형성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면은 지금 사택 중심으로 딱 이렇게 주거 네. 맞아요. 용도로만 형성이 돼 있고 나머지 기본적인 생활 시설들은 아래로 내려와야지 조금 네. 위치해 있는 맞아요, 맞아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극단적인 지표를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강숙면에 살고 있는 그 아 19세 이하의 사람들이 5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제 읍소재지로서 이렇게 좀 읍내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음. 이렇게 그 미취학 아동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지내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울진군 내에 70대 이상 고령자들의 그 주요 통행 구간을 좀 살펴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진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동에도 취약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이 기본적인 어떤 공공시설이나 사회 인프라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요. 북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울진읍이 주변 지역의 뭔가 좀 중심지 역할, 그러니까 허브 역할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면이나 축변면에서 이렇게 울진읍으로 네. 주변, 이동. 네, 모이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남부 생활권에서는 네. 딱 그렇게 중심지라고 할 만한 네. 그 뭔가 좀 한 장소가 있기보다는 그 운정면이나
뭐, 후포면, 그다음 평해. 평해읍이 이렇게 약간 삼각구도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더 그것보다 중요한 그 상황은 뭐냐? 그 남부 생활권의 중심인 그 네. 후포면과 북부 생활권의 중심인 그 물진 울진읍 사이. 사이에 네. 이동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딱 선 끄은 것처럼 저희는 딱 나눠져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안 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북부는 북부, 남부는 남부 이렇게 생활권이 좀 나눠진 상태라서 뭐 행사를 해도 따로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데이터에서는 중요한 그 현상으로 읽혀졌는데 그만큼 북부와 남부 생활권 간의 어떤 교류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고 왜 그럴까 그 들여다보건데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 입장에서는 자차로 이동하는 확률이 많지는 않을 텐데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네.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음, 사실 저도 이제 그 후포에 있다가 울진까지 이렇게 제 자차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멀어요. 준법 정신으로 이제 그 속도 위반을 하지 않고 가면 40분? 40분 걸려요. 네. 네, 더 천천히 가시면 50분도 네.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버스로 간다면 버스를 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1시간 반 걸리죠. 터미널에서 또 네. 다시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와 이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지역일 수 예, 있겠구나.'라는 왜냐면 생각을 다 또 하더라고요. 들리거든요. 각 마을 다 들렸다가 가고 아 그래요. 그렇군요. 완행. 예, 완행이에요. 직행 없어요. 무조건 완행이에요. 아 동네 동네 그렇군요. 다 들렸다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그런 것들을 제 경험과 이런 데이터를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후포에서 이제 숙소에서 숙소 펜션 사장님한테 "아니 그럼 사장님 여기서 아프거나 아니면 좀 물건을 큰 걸 사야 될 때 어디를 음. 가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포항시를 가신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아요. 포항이 오히려 가까워요. 네. 예,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울진읍인데도 울진군인데도 불구하고 울진읍까지 가는 네.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포항이 뭐 1-20 분만 더 가면 정말 시 단위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음, 남부 생활권에서는 포항시에 의존적인 생활이 생길 수뿐이 없는 거죠. 그 맞아요.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니까 1 시간 정도뿐이 안 네. 걸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진을 이해할 때 단지 울진 그 지역 안의 상황만으로는 이해하기에는 울진은 좀 다른 그 음,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슈도 한번 같이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요 지역 리서치를 진행하기 전으로 코로나 이슈가 한창일 때였는데요. 그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울진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어촌 지역에서 음. 외국인 그 그, 선원들이 네, 네, 출연나.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 출국했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맞아요, 상황들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후포항에 있는 그 대게잡이 선장님들이 네. 선원들이 없어서 출항을 못 하고 있다. 맞아.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이제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의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큰데 이런 측면에서 울진도 음, 살펴보시면 죽변과 후포면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맞아요. 등장을 하고 항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후포면에 오히려 더 많은 이제 외국인 선원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역의 이슈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면서 군에서는 집변 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따로 지어주기도 하는 네.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볼게 울진 안에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보고 싶었는데요. 이걸 읽어봤던 이유는 이게 딱 그 시점에 뭐 도시화의 지표나 발전 상황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은 자본들이 몰리고 투자가 되고 있는지도 이제 읽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울진읍이 뭐 인구든 행정이든 문화든 앞서기 때문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울진읍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오히려 죽변면이나 북면보다 음, 후면이 건축 인허가 행위가 훨씬 오히려,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조금 이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울진에 많이 유입이 되셔가지고,
울진에 건물을 짓거나 하시는 분들 딱 보시면 울진 분들보다는 타 지역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울진에 살기 위한 주거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네, 뭐 투자 이렇게 목적도 있고 관광 관광도 있고. 산업이나 여러 가지 투자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후포가 뭔가 좀 그나마 울진 안에서 좋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네. 외부의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표로 좀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죽변면과 맨 아래쪽에 있는 후면에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네. 저희가 승가나 음식점 하는 그 건축물 부산공사. 유형 있잖아요. 네. 그런 유형에서 특히나 지금 죽변면보다 후포면이 뭐 네. 3배 내지 4배 정도 더 많은 맞아요. 인허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육변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어요. 네, 좀 파순화 상태고. 네. 그래서 대신 후보는 아직은 남아 있어요. 들어갈 땅이.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울진을 대표하는 항구 두 곳, 죽변항과 후포항이 있는데 약간 성격이 좀 달라지고 네.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울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23년에 이렇게 지역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게 중요했던 어떤 행정구역별로 어떤 공간 조성 사업들이 공공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구분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 동해선 그 전철화 사업도 진행 중이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일부 그 울진읍에는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시면 딱 후포면에 가장 다양한 색깔의 컬러가 그래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후포면에는 이제 당연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울진 전체 2개뿐이 없는 도시재생 사업인데 후포면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동해선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교통 인프라이자 이제 해양 스포츠의 인프라였던 국제 마리나 항도 네. 후포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조성 사업도 저 노란색으로 네. 뭐 문화복지 측면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어, 시대의 흐름마다 이렇게 같은 군 단위 안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발전의 양상과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후포면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그때 당시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와 남부 생활권의 지금 뭐 도시적인 환경이 어떤지 조금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뭐 중요하고 재미난 시설들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북부 생활권의 전반적인 어떤 지도입니다. 여기서 그 점선으로 동그라미가 3개 있죠. 이게 뭔가 모여있는 클러스터라는 얘기인데요.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울진 군청이 있는 네. 읍내. 읍내로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뭐 도서관, 복지관들이 많이 네.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위쪽 보시면 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북변 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그 위쪽 원전 위쪽으로 이렇게 사택 중심의 주거 지역이 맞아요. 또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저도 나중에 그 울진 한참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울진에 엑스포가 있었더라고요. 네. 울진에 왕피천 엑스포 네, 굉장히 맞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네. 당시 엑스포장이 지금 왕비청 그 네. 엑스포 공원. 네. 공원으로 되게 활발하게 네. 이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아, 되게 네.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음, 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동물도 많고, 네. 케이블카가 또 있어요. 아, 그 맞아요. 안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겨울철에 답사했을 때는 네. 스케이트장이 스케이트. 네, 겨울철장에 설치가 맞아요. 돼서 이제 국민들이 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네, 지역으로, 맞아요. 네, 왜냐면 걸어서 읍내에서 걸어서 가기도 네. 네, 좋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울진 읍내 생활권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정 가운데 제가 노란색 십자가로 표시해 놓은 곳이 그 울진읍에서 나름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그 중심지인데 군청 중심의 어떤 네. 교차로인 거고요.
울진도 이렇게 천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조금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쪽이 나눠져서 네, 살짝 이제 월변, 네. 읍내랑 월변 이렇게 나눠져요. 아, 이쪽을, 그 서쪽을 월변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 건너서 이제 네. 월변이라고 하고 그 네. 위는 이제 그냥 읍내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 위는 또 새마실이라고 이렇게 구역이 조금씩 나뉘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답사했던 상황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뭔가 좀 개발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나 그리고 뭔가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던 거고, 그리고 뭔가 문화적인 시설, 복지 시설들이 좀 모여 있다라는 것들은 빨간색 원형으로 그 클러스터를 표시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야, 울진에 이런 호수공원이 있었구나. 되게 아, 단란하다. 연호정. 네, 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연호 네, 연호문화공원. 공원이었는데요. 네.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진. 아, 네, 맞아요. 정말 커요. 정말 네, 크고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호수 주변으로 그냥 일상적인 근린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과학관이나 뭐 이렇게 네, 그 과학관도 병원 이렇게 다, 네. 병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 맞아요. 체육관도 있어요. 바로 네, 맞은편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뒤에 가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울진에 지금 금강송면에 네, 지관서가가 이제 네. 조성이 돼서 오픈을 했지만, 아, 몇 가지 대안이 되는 후보지를 찾았을 때, 아, 아, 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어, 적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울진 같은 이제 이런 지방 도시에 네. 오히려 공원이 부족하다는 건 아세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바다 얘기는 많지만 공원은 네, 이제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좀 많은 이제 그게 네,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지방의 그 모순인데요.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끼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풍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원을 많이 굳이, 조성하지를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산과 바다의 쓰임새와 공원에, 공원의 쓰임새는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일상적인 산책과 운동, 조깅 음, 그런 걸 산에서는 하긴 힘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방 도시라 하더라도 근린 공원은 꼭 필요한데 맞아, 울진에 그런 근린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고, 하지만 여기 연호공원 주변으로는 그 굉장히 큰 공원이 맞아요. 입지를 하고 있어서 아, 여기서는 굉장히 그런 그 공원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많이 해소가 되는 좋은 네, 장소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는 행사도 많이 열리고, 뭐 플리마켓이라던가, 이제 그런 이제 지자체 행사도 많이 열려서 되게 좋아요. 제가 여기 근처 살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바로 앞에 살아요. 그 그 서점도 마당, 이 근처인가요? 네, 여기 근처고, 그래서 연호장 앞에 근처 사시면은, 아, 네. 우리 마당이 이렇게 넓어, 이렇게 해요. 이게 공유 공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울진을 간다면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장소 중에 한 어, 곳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울진에 사실 거면 어디 사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아, 이 여기 근처, 근처 사시면 네, 돼요. 네.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던 곳이 여기 울진 읍 중심의 생활권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으로 좀 지나가지고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북면에 또 생활권이 나타나는데, 앞서 이제 도심 공동화 지수라는 지표를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주거 인구와 사택, 뭐 거의 2,000세대 가까운 사택들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 앞에 사택지구 앞쪽으로 일단은 뭔가 좀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울진읍까지 좀 네.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기 이제 이 서택 단지를 들어가 봤을 때 와, 네. 여기 거의 미니 신도시인데? 안에 마트도 있고, 네. 도서관도 있고, 다 있을 건 다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위에 좋아요. 보시면 가장 이제 저기 긴 사진이 그 사택 내부 단지 모습인데 맞아요. 저희가 뭐 서울에 있더라도 전혀 어색할 것 같지 않은 아파트 네. 단지의 예뻐요. 모습이 굉장히 그 공간에 여유 있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북면에는 초등학교가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중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사택에서 아, 지내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중학교가 있어요. 생겼나요? 아니요, 부부중학교는 원래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바로 옆에 바로 아, 옆은 아니고, 네. 이렇게 좀 나가는 길에 좀 있습니다. 그럼 네. 거기가 북면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아, 북면이에요. 북면이에요? 네네, 네네. 부부중학교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좀 멀리 네. 가야 된다라는 네. 그 상황들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거의 죽변이나 울진으로 오거나 아니면 아예 타지로 나가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울진읍이 그 청소년 인구가 많은 이유가 안정적인 초중고 그 교육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보생활권 중에 마지막 한 군데 이제 족변항이 있는 네. 족변면이었는데요. 근데 여기는 그 뭔가 좀 그 가운데 있는 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네. 왼쪽과 오른쪽 지역의 분위기가 좀 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는 초입길이고, 네. 여기가 한국 빠지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학교랑 이렇게 있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12번이라고 써 있는 오른쪽 보라색 지역은 이렇게 약간 이제 주변 항 중심으로 생활과 관광들이 이루어지는 네. 상황들이었고, 아마 이제 왼쪽에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뭔가 좀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슬럼화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전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 다른 여러 대기업들의 사택도 네. 이 그 주변면에 여기저기 곳곳에 위치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울진에 다시 방문하면 또 어디 가볼래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네. 연어공원을 얘기했지만 사실 연어공원은 이제 1순위는 아니었고요. 네. 저한테 1순위는 여기 비상활주로였습니다. 아, 여기는 너무 추천드려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여기는 네. 와, 내가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런 광경과 장소, 네. 이런 개방감을 마주할 만한 곳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비상활주로라는 게 사실 울진에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이 리서치를 하면서 처음 알았고, 아, 예.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되지 않아서 네.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뭔가 그 체육 공간으로 조금씩 사용이 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한 2, 30분 네. 끝간데 없이 이렇게 쫙, 뭐 지평선이 거의 보이는 수준이잖아요. 그 끝에 바다가 보여요, 이렇게. 수평선도 네네, 보이는군요. 맞아요. 네. 네, 되게 좋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을 장소에 주는 느낌이 굉장히 생경한 그 네. 느낌이었고, 아, 여기는 한 번쯤 다시 오고 네.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근에는 여기가 또 완전 폐쇄가 결정이 됐고, 다른 용도로 이제 네. 개발될 거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은 폐쇄가 안 돼서 다들 다니시긴. 근데 그 양옆에 여기가 아직은 묘로 쓰시는 분들 개인 뭐 논이나 네. 밭도 많아서 네. 아마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남부 생활권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약간 좀 북부 생활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는데요. 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당연히 후포항 한 네. 군데와 그리고 이제 백암온천이라는 관광단지 네. 이 두 군데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보통 이제 행정 단위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읍면리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읍이 상위 행정 단위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평해읍 맞죠? 네, 평해요. 평해읍이 사실상 예, 읍의 기능을 예.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인원도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거의 후포가 정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인구를 살펴보니까 한 2,000명대 수준이어서, 읍이라고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인구수가 네.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미치지 못하지? 라고 살펴보니까, 원래는 이 전체가 네. 평해읍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인구가 훨씬 몇만 수준으로 많았죠? 근데 후포면이 분리가 되면서, 네. 후포면으로 인구가 상당 부분 편입이 네. 됐고, 평해읍은 지금 인구 수준이 한 2, 3천 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약간 좀 읍의 기능을 네. 좀 뺏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후포항 중심으로 이 상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서 후포항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후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커다란 둔덕이나 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서쪽과 동쪽이 완전히 좀 구분되는 생활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쪽에 있는 생활권은 시장과 주 초등학교, 네. 주택을 중심으로 네. 한 일반 생활권이었고요. 맞아요.
네. 이 옆쪽은 이제 바다를 끼고 이제 돌거든요. 네. 해안 도로를 그대로 쭉 가는 그거라서 뭐 네. 펜션 네, 뭐 아니면 맞습니다. 그쪽 위주로 뭐 카페 네. 이제 뭐 펜션이 카페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닷가 이제 체험하는 그런 네. 위주로 이제 딱 되어 있어요. 어업하시는 그쪽으로. 네. 그래서 저희 뭐 후포 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포항과 관광 여행 관련된 시설들이 네. 밀집돼 있었고 사실 제가 묵었던 곳도 이쪽 동네였는데 네, 이렇게 벽화마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등기산, 네.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네. 네, 가볼만 하더라고요. 아 예. 떨면서 가요. 네. 그 등기산 등대공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 여행지로서 네. 볼거리가 많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쉰다, 좀 힐링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울진이. 저는 근데 이렇게 답사로도 가보고 그 가족 단위로 여행도로도 가봤는데요.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 정말 큰 기대 없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던 곳. 네, 그곳이 이런 울진이고 울진 중에서도 후포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의 어떤 음식 음.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리고 동해안의 일출. 음. 네, 그리고 그 바다의 청정함. 맞아요. 네, 그리고 스카이워크의 아찔함. 아찔함. 네, 네. 같은 것들을 정말 잘 즐길 수 있었던 좋은 장소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구의 음. 정경과 마리나의 어떤 뭔가 세련된 그 현대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사람들이 울진에 와서 그 대게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후포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좀 종합을 한다면 이렇게 울진 내부의 상황들을 종합을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북부에서 한 5개 정도의 행정구역들이 묶여 있는 생활권과 아래쪽에서 2-3개 정도의 행정권이 묶여 있는 생활권이 있고 그것을 길게 남북 어, 도가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저희 지관서가가 있는 금강석면은 사실 여기과는 별개로 약간 네. 좀 서쪽으로 이어지는 영주시로 네. 이어지는 영주 모하길로. 네,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울진 중에서도 네. 정말 이 왼손과 오른손이 닿지 않는 곳, 야 정말 닿죠. 여기 정말 안 닿아요. 이 금강석면에서 네. 지금 지관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맞아. 여긴 사실 저도 그때 처음 가 봤어요. 아, 울진 그러셨군요. 35년 살면서 처음 가 봤어요. 네. 그럼 지관서가 그 울진의 새로운 장소를 개척했네요. 네. 울진에 사시지만 금강송을 안 가보신 분도 진짜 많아서 아,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개관합 이제 네. 처음 가 봤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 네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를 좀 기대를 네. 하고요. 이제 울진의 인사이드, 그러니까 울진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울진은 필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울진을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울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번 지역의 어떤 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울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부터 출발했을 때 혹은 이제 주변에 중요한 어떤 그 거점 네. 도시에서부터 울진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도 울진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냥 이동 시간만 한 4시간 빠듯하게 네. 네, 차가 좀 3시간 반, 막히고 4시간? 네. 휴게소 이렇게 조금 들리면 뭐 한 5시간 정도는 있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뭐 5시간이면 저희가 보통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로 네. 체감을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 만큼 울진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네.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어디 동쪽으로 가다가 다시 네. 올라가는 맞아요. 살짝 D자 이렇게 형태로 수도권에서는 이런 경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도 비교적 울진과 굉장히 시간적으로 멀지 않게 서로 관계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포항. 네. 1시간, 남부생활권에서는 1시간인데 오히려 바로 서쪽에 인접하고 있는 영주시나 안동시보다 문화적으로, 도시적으로 울진은 그 포항과의 교류가 되게 빈번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부생활권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삼척과 강릉시가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도 이제 그죠. 좀 확장이 되는 어떤 생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맞아요. 남부는 포항, 대구로 많이 가고, 북부는 삼척, 강릉, 동해로 많이 가요. 아, 참, 근데 울진이 예전에 강원도, 강원도였어요. 맞아요. 강원도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상북도이지만 여전히 강원도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울진 네, 같더라고요. 말투도 이제 좀 강원도 말투 쓰시는 분들도 네. 많으세요. 할머니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뭐 한번 이제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이 계절별로 울진을 뭐 어떻게 다르게 방문하는지 음,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두 가지 그 한반도의 지역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요, 흥미롭게도 3월, 그러니까 봄 시즌에 음, 어디가 우리나라의 핫플레이스냐라는 것들을 진한 파란색으로 드러낸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월에는 사람들이 내륙으로 많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있고요. 꽃구경. 산 쪽으로. 네,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산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서 보시는 것처럼 경상도에도 이제 내륙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충청도에도 내륙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1월, 그러니까 겨울에 사람들이 어디 쪽으로 많이 움직이냐를 본 건데요. 보시는 것지만 다 동해안. 다 바다로 가요. 네. 네. 그 말은 뭐냐? 이제 뭐 1월이라는 어떤 일출의 상징성도 있지만 겨울에 겨울바다. 겨울바다 네, 해먹으로 네, 어디 해먹으러 간다? 동해 간다. 동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울진을 끼고 있는 이 그 동해안 지역이 저희가 보통 이 성수기랑 비성수기로 도시에 대한 그 외부 사람들의 유입을 나눌 수도 있는데 울진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꽤 성수기다운 면모를 갖고 있다. 맞아요. 네, 사람들이 오히려 대게먹으로 음. 회먹으로 겨울철에도 많이 온다라는 것들이 이런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울진은 사실 비 시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자주 요즘 또 더 많이 들어오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다른 도시와의 관계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면요. 앞서는 이제 계절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오느냐라는, 어디를 많이 가느냐라는 지표였지만, 이 지금 그 인포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 울진군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울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느냐라는 건데, 왼쪽에 있는 그 지도의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서쪽으로 인접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굉장히 짙은 색이 넓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저기 강릉시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고 이 포항 중심으로 경상남도까지도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서쪽으로는 이동의 어떤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영주나 안동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지역으로 오히려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울진에서 경상북도로 한정해서 봤을 때 어딜 많이 가냐? 오히려 조금 제일 멀리 떨어진 남쪽 포항을 사람들이 제일 빈번하게 많이 간다라는 게 지금 이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기본적인 병원이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그 그 고3 입시생들이 아, 이제 네. 학원 갈 때 뭐 학원을, 대시동 네. 가는 것처럼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뭔가 학원을 갈 수 있는 곳도 포항이라는 인프라를 의존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어떤 지표 외에 관광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변과 어떤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울진을 오는 사람들의 목표가 이제 여행이나 관광이 많았고 특히 이제 지관서가가 이제 위치한 금강송면 음. 울진 그 에코리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패턴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진의 월별 그 방문객 수를 보고 나이별 어떤 그 성향을 보고 그리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이 오래 머무느냐를 봤는데 흥미로운 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울진은 50대 남성 취향의 관광지구나 그런 게 드러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20, 30대보다는 40, 50대 음. 여성보다는 남성분. 남성 중심의 이제 여행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지표가 뭐였냐면 그 울진에 왔을 때 숙박일수입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오래 머물고 숙박을 길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네, 숙박을 하더라도 평균 1.6일 정도 네. 하는 거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요 하단에서 그 남색 그래프가 숙박자의 비율이거든요. 네. 온 사람들을 100%로 했을 때 숙박자의 비율을 살펴봤는데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철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머무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뭔가 좀 사회적 현상일 수 있는데 여름에 왔을 때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하루 놀다 가는 사람들이 겨울에 왔을 때는 그냥 이틀 자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혹시 뭐 지인분들이 울진 놀러 왔을 때, 네. 네, 울진에서 어디에서 뭐 어느 정도 머물다 가시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이제 지인도 그렇고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밑에서부터 포항, 울진, 삼척 이렇게 찍어서 가요. 네, 그래서 묵으시는 것보다는 살짝 이제 네, 잠깐 담갔다 찍고 발 간다. 담갔다 가는 그런 게 좀 많으시고 네. 네. 지금 이제 주 대표님 이야기하신 거는 현실적인 경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조사했던 데이터랑 너무 일치해요. 보시면 뭐냐면 지금 이제 아래쪽부터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울진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가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영덕에서 주로 네, 들어옵니다. 맞아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영덕에서 들어와서 강원도 삼척시로 나갑니다.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가장 굵은 줄기가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들어와서 강원도 삼척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체류 시간이 오래 길진 않아가지고 이게 잠깐 찍고 가는 정도.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잠깐 찍고 가는 그 시간에 쪼개가지고 직관서가를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잠깐 찍고 가는 시간이 얼만큼이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원하는 활동이 네. 무엇인지를 니즈를 좀, 찾아요. 네,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재밌는 거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뭐 울진에 오는 그 나이대, 네. 성별, 뭐 그 그래프를 혹시 기억하신다면 지금 여기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 카드 소비 연령 데이터로 어. 확대를 해보면 네. 이 간극이 훨씬 더 커집니다. 뭐냐? 20대는 오더라도 카드를 안 써요. 주로 50대 남자들이 엄청 카드를 긁고 다닌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건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 경제 생활의 주체가 50대인 것도 많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울진에서 이제 대게를 한번 아, 먹기가 아유, 쉽지 꽤 않죠. 예. 비싸더라고요. 울진 사람도 대게는 못 먹고 홍게를 먹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게는 비싸서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4인 가족 중심으로 대게를 한번 먹으려면 한 40만 원? 사실, 네. 더 아, 들어요. 그런가요? 저희가 좀 작은 게를 먹었나 봐요. 70만 원 네.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20, 30대 여행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소비를 주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울진의 방문객들의 거주지를 분석했을 때 인접한 영덕이나 안동보다 포항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북구와 포항시 남구로 나눌 만큼 포항시에서는 이 울진과 굉장히 긴밀하게 도시적인 어떤 문화를 교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 왔을 때 주로 방문하는 것이 어딘지를 좀 이렇게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쭉 그 관광지 통계를 살펴서 후보를 좀 순위를 좀 살펴본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엑스포 공원의 네. 방문자들이 사실 가장 아, 많았죠.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이제 관광지 통계이기 때문에 입장객 수로 보고 그 입장객이라는 거는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행자가 될 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엑스포 공원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저희 눈에 들어오는 다른 시설들을 본다면 저 아래쪽에 뭐 그 에코리움도 눈에 보이고요. 금강송 문화관도 있고 그다음 통고산 자연휴양림이나 구경사라는 네, 불용사, 것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이런 취향들을 좀 분석을 했을 때 외부에서 울진을 오는 사람들의 목적과 취향, 그다음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는 뭘까라고 해서 뭐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방문자 유형은 가족. 아니죠. 어떤? 신랑이랑 아, 부부, 그냥 두 명이 애들도 아, 없이 그냥 맞아요, 맞아요. 신랑이랑 부인 두 명이 배우자, 그러니까 한 쌍의 커플이 대게를 먹기 위해서 음식을 테마로 같이 오는 유형이 가장 많고요. 아, 편하게. 편하게.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네, 와서 미식을 즐기는, 바다를 즐기는 어떤 맞아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뭐 입지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그 지관서가의 어떤 잠재력 같은 것들을 뭐 재단 내부에서 멤버서와 같이 판단을 해가서 지금의 지관서가에 대한 입지를 골랐던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몇 가지 중요했던 그 장소들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당연히 금강송 에코리움이 가장 중요한 후보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접근성 측면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네, 있지만 거리가 있지만. 그 지관서가가 추구하는 어떤 명상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느낌 그리고 자기 내면에 대한 사유와 성찰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장소의 그 결이 너무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금강송 에코리움이 후보지였었고요. 네. 오히려 거리가 있고, 오히려 외부와 좀 차단된 느낌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자발적 고립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디지털 디톡스도 되고 그다음 이제 이게 뭔가 그 외부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조금 어느 정도는 네, 물리적으로도 차단이 돼야 자기 내면을 좀 성찰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여길 갈 때 여행 가는 느낌이었어요. 울진인데 울진 같지 않은 느낌. 아,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눈에 들어왔던 음, 것이 그 당시로서는 주변 네, 면사무였었는데 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가 네. 비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지은 상태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건물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잘 남겨질 수 음, 있다라면 이 2층 규모의 건물과 이 입지 환경들을 좀 보존을 해서 지관서가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고, 요 출입구 가운데에 남아있는 심겨져 있는 이 네. 나무가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근사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른 시설로 바뀐 네,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다 복지센터로 이제 네. 들어가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왕피천 공원의 그 케이프카 정류장에 1층, 아, 저층부에도 1층에. 네, 그 카페로 썼던 공간들이 비어 있었던 것 네, 맞아요. 같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후포에는 어, 마리낭만 또 클럽하우스가 나름 유휴 공간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이제 제 대상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연어공원. 저한테 한 군데 골라라라고 아, 한다면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가장 뭐 네. 이렇게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또 연어공원이고 또 너무 그 그럴싸한 풍경들을 갖추고 있고 여기 공원 안에 작은 이제 건물들이 몇 군데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그때 잠깐 했었죠.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초중고가 다 붙어 있어요. 네, 어린이집도 붙어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후보지들을 좀 살펴봤었고 음. 마지막으로 요 평해 아, 터미널은 사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좀 지관서가의 그 문화 소외 지역을 좀 네. 의식적으로 살피고 돌본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무시. 한다라면 이렇게 평해읍도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지관서가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대략적으로 저희 지역 리서치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뒤에 이제 몇 가지 준비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뭐 후기 정도의 성격으로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지역 리서치는 어, 지관서가 입지가 어디냐 결정되기 전에 한 겁니다. 음.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그 입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이 지금 에필로그로 담은 요 내용은 입지가 결정되고 나서 금강송 에코리움 그쪽으로 이제 테마 전시관으로 결정되고 나서 그러면 지관서가가 여기 들어왔을 때 뭘 생각을 해야 음. 될까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제 그 의견과 생각들을 좀 간단하게 에필로그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네. 너무 멀다. 네, 너무 멀다. 멀어도 그냥 먼 게 아니라 너무 멀더라. 근데 사실 이 멀다라는 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왜 멀까? 그리고 누구에게나 누구에게 특히 멀게 느껴질까? 그리고 이 멀다라는 것을 좀 좁힐 수 있는 그 노력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이렇게 보통 저희가 이렇게 도시와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 어디든 자기가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울진군처럼 이렇게 굉장히 산악 지역이 많고 도시화 지역이 작은 곳에서는 그 이동에 그 엄청난 제약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이동성과 그 사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울진에서는 조금 남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 생겨났냐라고 묻는다면 언제 생겨난 것 같으세요?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점심시간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농경 생활 때는 그 농경 생활에서의 시간성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교회나 종교시설에서 종을 울려가지고 네. 시간을 알린다든가, 그리고 사계절에서는 어떤 농번기와 같이 이 시간의 순환을 한다든가.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9시, 10시, 11시, 12시, 6시 퇴근하고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철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하면 도시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은 언제냐? 이 근대 도시가 출현하고 근대 도시가 출현하게 됐던 철도 때문에 시간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얘기를 더 드리면 여러분들 예전에 시계가 흔치 않았을 때 네. 우리 그 기차역, 역전, 시계탑 기억나시죠? 네. 네. 이 그러니까 기차역 앞에는 항상 시계가 존재해야만 됐었거든요. 왜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로자들이 교외 지역으로 이제 마을을 만들어서 살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공장으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철도라는 게 그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근데 처음에 철도를 이렇게 만들고 발명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철도를 못 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태워서 출근을 시켜야 되는 어떤 자본주의, 그 근대 산업혁명의 사회적 상황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어떤 근대의 어떤 사회적 관념들이 생겨난 거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 시간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냐, 여기서 울진에서의 시간성은 이 근대적 어떤 그 도시의 어떤 시간성을 좀 벗어난 시간성이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시간성이 사로잡혀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울진까지 가려면 4시간을 이 정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울진 가서 뭐 2시간 책 읽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경험과 콘텐츠가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시간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여기 그 지관성에 올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점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에 대한 저항감이 다시 거리로 환산했을 때는 어떻게 생겨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관서가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낼 수 있는지,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어떤 공간 기획 차원에서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좀 그 고민해 보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재단과 같이 아,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강사나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일상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뭔가 편지 쓰기 같은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 울진이 갖고 있는 시간성에 대한 측면을 저희 공간적인 그 시각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배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에필로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지역 리서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신 박선진 대표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간서가에서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에는 소수가 함께하는 책 읽는 저녁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5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안동 지간서가에서 이정우 철학자의 한국 철학의 한 세기가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수원 지간서가에서는 클래식과 함께하는 뚱뚱해서 행복한 보테로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6월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로자 이현우 선생님의 러시아 문학 속으로 아톰 파블로비치 체오프의 사랑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간서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